건강 365 포인트 쏙쏙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.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, 연세대 강남사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장윤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오늘 폐암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. 그러면 폐암과 관련해서요, 증상이 있습니까? 보통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. 건강검진 하는 주된 이유가 증상 발생하기 전에, 즉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이제 호흡기 증상 그러면은 기침, 객혈, 객담, 호흡곤란, 흉통 이렇게 5가지 말하는데,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장기를 침범해야 나타나거든요. 객혈이 있다, 가래에서 피가 묻어 나온다 그러면은 기관지를 침범하고, 거기에는 기관지 동맥까지도 건드려야지 피가 나는 건데, 좀 큰 기관지를 건드렸다 이렇게 하면 보통 2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. 그 다음에 기관지 거기를 침범했다, 특히 기침이 자꾸 나온다, 이것도 어느 정도의 중요한 큰 기관지를 침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, 숨차다 그러면은 심장이나 큰 혈관이나 아니면 큰 기관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숨이 찬 거거든요. 숨 차면은 굉장히 이제 병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또 흉통이 발생했다, 이것도 흉곽을 싸고 있는 갈비뼈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척추뼈라든지 이런 걸 침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. 이것도 조금 병이 진행한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. 네, 폐암의 경우에 있어서 이 전이의 위험이 어느 정도입니까? 상당히 높나요? 이제 폐암은 딴 장기에 생기는 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? 모든 체순환이 한번 심장을 통해서 폐를 들어와 가지고 산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, 딴 장기에 생긴 암들은 한번 폐에서 걸러져 가지고 폐로 옮겨와 가지고 한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즉 폐에서 한번 딴 장기로 옮겨가는 것을 한번 걸러주는데, 폐에 생긴 것들은 처음부터 바로 중요한 장기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딴 암보다는 훨씬 중요 장기로 잘 퍼져나가는 위험성이 있고, 특히 잘 가는 장기가 뇌라든지 뼈라든지 부신, 간 이런 쪽은 폐암 쪽에서 잘 가는 그런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요즘 폐암에 있어서 조기 검진이 얘기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조기 발견 후 초기 치료할 경우에 폐암도 완치가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폐암은 만약에 한쪽에만 있고 중요 장기를 침범하지 않고 임파선 전이 없으면은 수술만으로도 완치율을 70% 이상, 어떤 경우는 90% 이상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기 검진은 분명히 가치 있고 고위험군에서는 시행해야 되는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조기 검진을 위한 방법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도 있을 거고 CT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MRI도 또 해당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2000년대 초반, 즉 그때 미국에서 PLCO 이렇게 해가지고 큰 연구가 있었습니다. 이제 폐암을 조기 검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면 도움이 될까,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시행했는데 무려 15만 명이나 대상으로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분명히 폐암은 잘 발견하는데, 발견해놓고 보니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이거는 발견은 됐지만은 치료 성적을 올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, 이런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암을 발견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, 이렇게 돼서 엑스레이는 권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제 그래서 그 뒤로 한 연구가 CT를 찍어주는 것인데, CT는 분명히 치료 가능한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MRI 많이 이야기해 보시는데, MRI는 몸에 유해성이 없죠. 그래가지고 많이 선호하는데, 폐라는 게 대부분 공기로 차 있는 그런 장기가 돼가지고 폐암 조기 진단하는 데서 MRI가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. 대신에 MRI는 그 심장을 침범했느냐, 대동맥을 침범했느냐, 아니면은 주변의 주요 장기를 침범했느냐 할 때, 그런 거 구분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, 조기 진단 조그만 병수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투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의 병을 진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조기 검진에 있어서, 폐암에 있어서 CT가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러면 이 CT, 저선양 폐 CT를 좀 찍어야 되는 분들,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
어떤 경우일까요? 그것도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고위험군이 CT를 찍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담배겠죠. 담배를 20감 이상 피웠다든지 그리고 피우더라도 15년이 안 됐다든지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이가 55세가 넘었다든지 그러면은 현재 담배 흡연을 하고 있으면은 매년 한 번씩 저선양으로 찍어봐야 된다.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면서 그리고 20감년 이상 이상은. 피우신 분. 예, 흡연자고 끊은 지 만약 피웠더라도 끊은 지 15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년 하셔야 된다. 매년 그렇게 CT 촬영을 해도 방사선 피폭의 어떤 위해성은 적을까요? 네, 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게 그러면은 담배 안 피우면 찍을 필요 없느냐?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럼 여성이고 나 담배 피운 적도 없는데 나이가 60인데 찍어봐야 되느냐? 또 찍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찍어봐야 되느냐? 이런 것들은 아직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냥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한데 담배도 안 피웠는데 그러면은 한 2년에서 2년 반 만에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확한 건 아직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CT는 조금 다른 CT인 거죠. 저선양, 방사선 피폭량을 줄인 검진을 위한 목적의 PET-CT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적어서 적고.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? 네, 그리고 방사선도 적게 쓰고 또 조영제라고 하는 걸 쓰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금식도 필요 없고 그리고 CT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찍는데 수만 번 참으면은 다 찍거든요. 보통 한 5초에서 10초 사이면은 쭉 찍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CT가 방사선 피폭량이 적게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좀 가치가 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의 방법을 택해진 거죠. 네, 맞습니다. 요즘에 미세먼지도 한참 문제인데요. 이게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. 미세먼지 피할 수도 없고 폐암으로 이어진다면 너무 과하고 네. 이걸 좀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까요? 원래 미세먼지 그러면은 크기가 2.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조그만 부유먼지를 말하는데 원래는 폐암보다는 이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들여 마시면은 폐포를 통해 가지고 전신으로 옮아간다 이런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됐는데 그 작년에 란셋에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1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폐암 발생 확률이 22%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대규모로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분명히 폐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리 22%라 그러면은 흡연하게 되면 10배였지만은 요건 22%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폐암의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또 개개인으로는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서 10배 흡연이 했을 경우 폐암 위험 10배라는 거는 거의 1000%를 얘기하는 네, 거고 맞습니다. 22%라는 거는 미세먼지에 의한 건 한 22%니까 네.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분명한 분명한 요인이 위험 된다. 요인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.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폐암과 흡연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. 흡연 기간, 흡연량, 흡연 습관, 금연 기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합니다. 우리가 이제 흡연량 이렇게 따질 때 가장 쉽게는 하루에 몇 갑 피웠느냐, 그걸 몇 년 피웠냐 이렇게 해가지고 감년이란 단위로 표기합니다.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한 갑에서 두 갑 정도를 20년간 피우면은 그 당시에 1년 내에 1000명 중에 6명이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흡연량하고 폐암 걸릴 확률하고는 정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돌연변이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15개 피면은 체내에 돌연변이 하나 딱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갑 피면은 돌연변이 한 개 이상 생깁니다. 그러니까 정비례하기 때문에 흡연량하고 폐암 발생률하고는 정비례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연하면은 분명히 시간이 비례해가지고 20년 이상 금연하면은 담배 안 핀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폐암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네.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.